제2회 슬픔의 집, 새로운 그림자. 가난한 소장농의 딸로 태어나 18살의 안동 만석군 최진사댁 소실로 들어온 분이었어요. 봄에 이 집 대문을 들어선 지 어느덧 5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낯선 집, 낯선 사람들, 낯선 냄새 속에서 분이는 발소리를 낮추고 눈을 크게 뜨며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하나씩 몸으로 읽어가고 있었어요. 익힌 것들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밥 짓는 시간, 상 차리는 순서, 누가 누구한테 먼저 인사를 하는지, 최진사가 사랑채에서 나올 때와 들어갈 때의 걸음소리가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들어올 때는 천천히, 나올 때는 조금 빠르다는 것을. 그 작은 차이가 이 집 하루의 온도를 바꿨습니다. 안채와 별당 사이 거리는 마당 하나였어요. 하지만 그 마당이 어떤 날은 강처럼 느껴졌습니다. 건너가도 되는 날과 건너가면 안 되는 날이 있었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스스로 알아야 했어요. 첫째 마님 정씨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밥상을 들이밀어도 손을 대지 않는 날이 많았어요. 분이가 인사를 올리면 눈을 한번 들었다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절도 아니고 받아들임도 아닌 그 눈빛이 분이는 오히려 더 어려웠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분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초가을 저녁이었어요. 서늘한 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러 불어왔습니다. 분이는 저녁 찬거리를 다듬으러 부엌에 들어갔어요. 아궁이 앞에 오래된 하인 옥순이가 쪼그려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여자였어요. 이 집에서 20년 넘게 일했다는 사람이었습니다. 분이보다 이 집을 훨씬 더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손을 놀렸습니다. 아궁이 불이 탁탁 소리를 냈어요. 가을 바람이 굴뚝 쪽에서 훅 불어들어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옥순이가 나무를 한 개 더 밀어넣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작은 마님은 이 집 내력을 아십니까? 분이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잘 모릅니다. 옥순이는 잠시 아궁이 쪽을 바라보았어요. 불길이 일렁였습니다. 말을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년 전 일입니다. 분이의 손이 저도 모르게 느려졌어요. 큰 도련님이 낙마를 하셨습니다. 말에서 떨어지신 기라요. 그날 바로 옥순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대신 손으로 하늘을 한번 가리켰습니다.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마님이 바느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인이 달려와 소식을 전하는데 마님이 바늘을 그대로 손에 쥔 채로 굳어버리셨다 아이가요. 그 바늘이 마루 위로 떨어지는 소리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부엌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궁이 불만 타닥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님이 저렇게 되셨습니다. 창밖만 바라보시고 밥도 잘 안 드시고 어린 연희 아가씨도 잘 못 챙기시고. 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장독대 너머 안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등불이 창문 너머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 불빛 아래 정씨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2년을 저렇게 버텨온 여자가. 분이는 그제야 알았어요. 정씨가 왜 저렇게 창밖만 바라보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왜 이 집에 불려왔는지를. 큰아들이 살아있었다면 분이는 이 집에 들어올 수 없었을 거예요. 때를 이을 아들이 있는 집에서 소시를 들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이 집에 들어오게 된 자리가 누군가의 죽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분이 가슴 어딘가에 돌처럼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분이는 별당방에 홀로 앉아 오래 생각했어요. 등잔불이 가물거렸습니다. 마당 건너 안채에는 불이 꺼져 있었어요. 정씨가 잠든 것인지 그냥 불을 끈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 여자에게 자신은 무엇으로 보일까요? 아들을 잃은 자리를 채우러 온 사람. 죽은 아들 대신 살아있는 아들을 낳아야 하는 사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미 이 집 대문 안으로 들어온 몸이었어요.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날 이후 분이는 조금 달라졌어요. 정씨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무섭고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였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 꺼지지 않는 불씨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분이는 더 조심해졌어요. 말 한마디, 발걸음 하나. 정 씨의 시선이 닿는 곳에서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죽은 이에 대한 예의이기도 했고 살아있는 정 씨에 대한 예의이기도 했습니다. 정 씨가 밥을 안 먹는 날이면 죽을 따로 쑤어 방문 앞에 두었어요. 들어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문 앞에 두고 오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받아들이는 것은 정 씨가 결정할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분이가 죽상을 방문 앞에 두고 돌아서는데 안에서 아주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고 가라. 분이는 걸음을 멈췄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마당을 건너왔어요. 가슴 속에 작은 것 하나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부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최 진사는 그 모습을 사랑채 쪽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분이를 불러 담뱃대를 내려놓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분이는 그 말을 오래 가슴에 담았습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들은 자신을 향한 말이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분이는 어느 아침 밤 냄새를 맡다가 속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며칠을 그랬습니다. 이내 알았어요. 배 안에 새 숨결이 들어왔다는 것을. 최 진사에게 그 말을 전하던 날 분이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기쁜 일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어요. 자신에게는 기쁜 일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채 정 씨에게는 또 다른 서리가 될 수 있었어요. 아들을 잃은 여자 앞에 새 아이가 들어선다는 것이. 분이는 그 무게를 알았습니다. 최 진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에도 봄이 오는 기라. 달이 차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1942년 여름이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집안 하인들이 수렁거렸어요. 누군가는 분이의 방 앞을 기웃거렸고 누군가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습니다. 호칭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작은 안주인이 아니라 아기씨 어머니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채는 조용했어요. 정 씨가 아이를 보러 나왔다는 소문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튿날 아침 분이의 방문 앞에 미역 한 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누가 두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분이는 그것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였어요. 아들의 이름은 준식이라 했습니다. 분이는 아이를 안으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살아갈 집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집을 완성하는 일이 이제부터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봄은 왔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봄이 얼마나 짧을지 분이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직 이름도 가둬둔 아들의 앞에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질지도.